내 나이 80이 되어 돌아보면 내 삶은 참 다채로웠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순간은 바로 그때였어. 내가 28살 때 결혼을 결심했던 그때. 당시 나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녀였어.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늘 나에게 꿈을 심어주셨어. 너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말이지. 그 말이 내게 큰 영향을 미쳤고 나는 사랑이란 그런 거라고 믿었어. 결혼을 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전 남편 김준호였어. 준호는 내 나이보다 4살 연상으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 그는 말하자면 당시 나의 이상형이었지. 자신감 있고 늘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왔던 점이 좋았어. 그가 나에게 넌 내 운명이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어. 우리의 만남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어. 서울에서 일하던 그가 자주 내려와서 나를 만났고 우리는 그 당시 우리 부모님도 만난 후 곧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 28살 젊고 사랑에 빠진 그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우리는 결혼식 날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할 거야라고 다짐했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만 믿었지. 준호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직장도 안정적이었어. 나는 그가 나에게 늘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30대 초반부터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화목하게 보였지. 준호가 나에게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곤 했어. 그때는 정말 그런 말에 위로받았고 내가 그의 전부라는 느낌에 행복했어. 결혼 초반에는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어.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야 하는 짧은 인사 한마디에 내 하루가 반짝였고 집에 돌아올 때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그의 미소에 모든 피로가 풀렸어.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지.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모르겠더라. 사랑이 무슨 변화를 겪을까? 그저 함께 있으면 그게 사랑이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 우리는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10년을 넘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거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의 눈빛에서 설렘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여전히 다정하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긴 했지만 예전처럼 그 뜨거운 감정은 없어 보였어요. 당시 나는 40대 중반, 아이들도 자라나고 있었고 가정적인 책임감에 묶여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더 그가 내게 소홀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먼저 말문을 여는 건 항상 내가 되어버렸고 그의 대답은 점점 더 짧아지고 그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라고 내가 물으면 그는 그냥 응, 그렇지라고 답하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엔 내가 말만 하면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오늘은 내가 뭐 해줄까 하며 내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자상한 척하려고 했지만 그 속에 진심이 없다는 걸 나는 느꼈어요. 그의 눈빛에서 열정이 사라지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더 무심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더 이상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죠.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서 물론이지 않은 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저 알았어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의 마음도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그가 나에게 그렇게 소홀해지자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집착하게 됐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웃음소리에도 불안해졌고 그가 늦게 들어올 때면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예전엔 없던 일이었죠. 내가 그에게 오늘 늦은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그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겠죠.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일이 늦었어라고만 말했죠. 그가 왜 나에게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게 정말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때부터 나의 의심은 점점 커졌고 그는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내가 점점 그에게 집착하고 의심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나에게 기대지 않았어요. 그가 나에게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를 더 못 참겠다고 느끼게 됐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나도 지금 많이 지쳐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이었죠. 지쳐있다는 말은 그가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않겠다는 신호였고,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이미 사랑을 놓아버렸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며 자신을 자책했죠. 하지만 그때 나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그를 붙잡아도 사랑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감정을 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말한 나도 지쳐있다는 그 말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나는 그와의 모든 대화에서 상처만 받았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 그가 예전처럼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거나 내 고민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마다 내 가슴은 쿵쾅거리며 점점 더 아파왔어. 그가 지쳤다는 말, 그 말이 내게 상처를 준 이유는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어. 나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위해, 그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어. 언제나 그의 필요를 우선시했지. 아이들 교육, 집안일, 그리고 늘 그를 위한 식사 준비까지. 나는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고 나만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그에게 버려진 느낌이었는지 알겠더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해왔던 시간이 그에게는 전혀 의미 없었던 거야. 그 후로 점점 더 그의 태도는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 예전엔 내가 주는 사랑에 그도 다시 되돌려 주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어. 그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궁금했어. 그가 일찍 퇴근하면 더 이상 나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지. 나는 그렇게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고 그 소외감이 날 짓누르기 시작했어. 하루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어. 준호, 당신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나도 예전처럼 너랑 함께하고 싶지만이라며 말을 흐리더라.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 말 한마디는 내게 칼날처럼 아프게 들어왔어. 너랑 함께하고 싶지만이라는 그 말이 결국 나에게는 사랑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는 뜻으로 들렸거든. 그 후 나는 매일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가 나에게 보인 반응은 점점 더 냉담해졌어. 예전처럼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았고 손끝 하나로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았어. 그가 말없이 나를 지나칠 때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 내가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쓸수록 그와 나는 점점 더 멀어져 갔지. 어느 날 결국 참지 못한 나는 그에게 물었어.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지치고 불편하게 만든 건가요? 그의 대답은 내 예상대로였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사랑이란 게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그냥 무너졌어.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나서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 사랑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그런 감정을 찾을 수 없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나에게 보내는 감정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그가 나에게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듯했어. 내가 매일같이 그를 살펴보며 그가 나에게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만큼의 열정은 그에게서 느껴지지 않았어. 그런 내 모습은 점점 나 자신을 잃게 만들었고 나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더 큰 상처만 입게 되었지.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내가 그를 붙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잃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계속해서 내 감정을 맡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 그저 그가 나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는 그 상처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지. 그날 나는 결심을 했어. 더 이상 이 관계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더 이상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에게 헌신했는지를 떠올리면서도 그는 그런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아픈 일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어. 준호와의 마지막 대화를 끝으로 나는 이혼을 결심했어. 나는 그가 더 이상 내게 감정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내가 그와 함께 더 살아갈 이유는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느꼈어.
내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았고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지. 그가 떠나간 후 나는 처음에는 무척 혼란스러웠어.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과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니 내게 남은 건 고독과 공허함뿐이었어.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도 그와의 일상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처음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 내가 그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실감하게 되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는 점점 더 채워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가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찢었어. 혼자서 아침을 먹고 혼자서 일을 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외로움이 나를 갉아먹었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도 많이 했어.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 이혼 후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그에게 의존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나의 행복, 나의 안정, 나의 감정까지도. 하지만 이제 그게 없으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 처음엔 혼자서 여행을 가기도 했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어. 예전엔 가족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거든.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기로 했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음악도 다시 들으며 나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지. 그리고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 그동안 너무 집안에만 있다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느꼈어. 내가 다시 나 자신을 찾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린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이혼은 내게 상처였지만 그것을 통해 나는 다시 나의 삶을 찾았고 더 이상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어. 물론 준호와 함께 했던 시간은 나에게 소중했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은 나에게 큰 의미였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추억을 나만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 지금 나는 혼자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의존도 없이 나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나에게 열어주었어.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그때 내가 그를 떠나보내고 나서 느꼈던 자유와 기쁨은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 지금은 그 누구도 내 삶을 결정짓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워.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이혼 후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 사람들은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점차 발견하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가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다였어. 아침마다 눈을 뜨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리고 다시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점점 더 나는 내 마음속에 숨겨졌던 욕망들을 마주하게 되었어.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지. 예전엔 항상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몇 가지 변화를 시작했어. 가장 먼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꾸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오래전에 미루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꿈을 다시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 내가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색을 칠하고 선을 그리고 그림 속에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 때마다 나는 그동안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는 기분이었어. 그림은 내게 도피처가 되었고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어. 그리고 나는 소일거리로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집안일이 힘들어서 그저 해야 하는 일로 생각했던 요리가 이제는 나를 위한 취미가 되었지. 인터넷에서 다양한 요리법을 찾아보고 새롭게 도전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나면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내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어.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던 나 자신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었거든. 평생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어. 항상 가족과 함께였고 그 안에서 내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 나는 혼자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여행을 떠났어.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지만 여행을 다니며 점점 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어. 나는 내 안에 숨겨진 강한 부분을 발견했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 그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글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 여행지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순간들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나 자신에게 고백했어. 나는 아직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찾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갔어.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 물론 가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고 여전히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격려했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 예전에는 늘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몰라. 나는 다시 나의 꿈을 꿀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어. 예전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가능한 일들이 되어가고 있어. 이혼 후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얻었어. 내가 다시 나를 찾고 나만의 삶을 시작한 덕분에 나는 점점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있어. 이젠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내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를 떠나보낸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길었어. 그 시간 동안 나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 나는 그동안 사랑을 사랑이 아닌 의무처럼 희생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어. 이름은 민석. 그와의 첫 만남은 정말 평범했어. 어느 작은 카페에서 그가 먼저 내게 말을 걸었고 우린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 민석은 내게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 그 미소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린 느낌이었어. 이전에 내가 느낀 사랑은 언제나 갈등과 아픔 속에서 나를 지배했지만 민석과의 대화는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해줬어. 나는 그와 있을 때 처음으로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 민석은 나와 나이 차이가 꽤 있었지만 나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내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 그는 내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 처음엔 그저 친구 같은 느낌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그와의 감정이 깊어졌어.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 나는 잠시 갈등을 느꼈어. 나는 그에게 내 진심을 다 말할 수 있을까? 그가 나를 진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혼 후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또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컸지. 민석에게 내 진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어. 그동안 나에게 사랑이란 너무 많은 고통을 동반했던 감정이었기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무척 조심스러웠어. 그러던 어느 날 민석과 산책을 하며 나누었던 대화가 내 마음을 열게 만들었어.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사랑은 때로는 상처를 남길 수 있어.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동안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내 마음 속에서 그동안 내가 놓쳐왔던 것들을 깨달았어. 사랑이란 단순히 아프고 힘든 것만은